네, 지금까지 이제 이론적인 거 다 봤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전문가들도 어려운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당연한 걸 받아들이시고 제가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좀 내용도 기존과 달리 설명을 뺀 부분도 있어요. 제가 설명을 많이 한 부분은 시험에 출제된 바 있고 또 출제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딱 결론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다 보면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지금 계약명의 신탁의 기출문제로 하나, 둘, 셋, 네 문제를 내놨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대신에 더 풍부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보겠습니다. 갑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조세포탈 목적 하면 되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다는 생각을 딱 하셔야죠. 친구인 을과 명의신탁 약정 이 사람 친구의 수탁자다. 갑은 신탁자다. 그럼 약정은 있다는 얘기고 이게 무효다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을은 이에 따라 갑으로부터 매수자금 받았어요. 매수자금을 줬네. 매매 매수자금 제공 이렇게 표시하십시오. 병소의 토지를 누구의 명의로? 을의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그리고 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이걸 이렇게 간파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병소의 엑스토지예요. 그럼 신탁자의 소유의 토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엑스토지는 누구 소유예요? 병소예요. 신탁자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양자 간의 등기 명의 신탁 아니에요. 그럼 둘 중 하나죠. 삼자간 아니면 계약이에요.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매수인이 누군지를 보면 되죠. 왜냐하면 등기는 똑같잖아요. 수탁자 명의 등기를 하기 때문에 차이는 매매 계약 당사자 즉 매수인이 누구냐요. 지금 매수인 줬어요. 수탁자다. 그러면 계약 명의 신탁. 이게 계약 명의 신탁이구나. 그걸 간파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러면 매도인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매도인 매수인 누가 된다? 을인데 이게 을이고요. 병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해야죠. 명의 수탁자 그리고 신탁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갑이에요. 특징은 매매자금 제공, 매매 대금 제공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죠.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표시를 그려놓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은 갑과 을의 약정은 무효이다. 이미 조세포탈 목적이 있으면 딱 무효라고 생각해야죠. 두 번째,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병이 누구예요? 매도인이 몰랐다? 그러면 선이다. 그럼 딱 떠오르죠. 선이면 수탁자가 완전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딱 머리에 딱 떠오르셔야 합니다. 을은 병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어디에요? 승계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맞죠? 승계 취득한다. 매매로 취득하는 승계라고 합니다. 용어 자체가 이제 낯설 수도 있는데 자, 승계 취득에 대해서 보는데 지금 소유권 승계 취득에 대해서 지금 좀 기본적인 개념을 할게요. 자, 우리가 배우긴 배웠어요. 점유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취득과 관련해서 점유시효 완성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관련해서 점유승계편에서 이미 한번 봤어요. 교과서로는 자습서는 184쪽 이하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간혹가다 이런 개념을 묻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소유권의 승계 취득인데 결국은 권리 취득이에요. 권리 취득, 소유권의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 취득에는 크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타인의 권리를 전제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원시 취득은 말 그대로 타인의 권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거고 승계는 뭔가 승계한다? 타인의 권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그래서 원시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었죠? 건물의 신축과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반면에 승계취득에는 크게 설정적 승계와 뭐죠? 이전적 승계취득이 있어요. 자, 타인의 권리를 전제해요.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그런데 설정은 뭐냐면 저당권을 설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 전제. 타인이 소유자인 전제에서 소유권을 그대로 주인은 그대로 둔 채 그 소유권의 처분권을 제한할 뿐이죠. 저당권을 설정할 뿐이잖아요. 뭔가를 타인의 권리를 전제하는 건 맞는데 그게 이전되는 게 아니라 그 권리의 내용의 일부를 제한한 것 뿐이에요. 그게 설정적 승계예요. 뭐죠? 저당권 아니면 용의물권의 설정이잖아요. 지상권 설정. 대신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설정된 지상권이 넘어간 것은 이전이겠죠. 반면에 이전은 뭐예요? 타인의 권리를 전제하고 그 타인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이 넘어가는 거. 그게 이전적 승계예요. 이전된다. 그 권리가 이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적. 그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전적 승계예요. 설정적은 저당권. 타인의 권리를 전제로 하면서 그 권리가 기속 주체가 달라지면 이전적 승계고 주체는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의 권리 일부 제한하는 거. 제한물권. 뭐가 있어요? 용의물권이나 담보물권이잖아요. 그걸 설정해 주는 것은 설정하면서 취득하는 것은 설정적 승계고 설정된 권리를 그러니까 저당권, 담보물권이나 용의물권을 제3자 다시 넘기는 것은 주체가 바뀌는 게 이전적 승계된다. 요거. 근데 지금은 소유권 승계취득. 매매에 의해서 매도인의 소유권 누구한테? 자, 매도인의 소유권이 타인의 권리를 전제하는 거고 그 매도인의 소유권 누구한테 가요? 매수인에 가잖아요. 그게 이전적 승계, 승계취득. 승계취득의 일종이 이전적 승계죠. 요 개념 아시겠죠? 자, 원시취득이 아닌 겁니다. 이 승계취득에 대응하는 것은 원시취득이다. 요 개념 정도는 다시 한번 페이지로 184쪽입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을이 다시 돌아와서 X토지에 자, 을이 지금 수탁자예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을에 대하여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이득을. 그 경우에 갑은 신탁자는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설사 이 사람이 소유권의 이득을 취득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면 이 사람이 소유권의 이득을 취득하면 반면에 이 사람이 소유권 상실한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는 못한다. 4번 갑은 누구죠? 지금 신탁자는 을에 대해 수탁자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갑이 수탁자에게 매매대금을 준 건 맞아요. 따라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왜냐면 이 매수자금 자체는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할 수 없다. 매수자금 상당의 우리가 부동산에 관해서 건물이라 할 때는 단 공사대금 채권에서 매수자금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만일 을이 지웠네요. 제가 갑, 을, 수탁자, 신탁자, 그 다음에 매수인, 그 다음에 병, 매도인 이렇게 됐죠. 만일 을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정이 명의신탁 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정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잘못됐죠? 이걸 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을이 만약에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거고요. 3자 고유기 3지. 만약에 매도인이 악인 경우에 정은 뭐였죠? 선악을 분문하고 보호되는 제3자입니다. 근데 이걸 뭘 물으면 단순히 알고 있었다.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가 아닌 거래요.거든요. 단순히 안다는 얘기는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과 비교되는 개념입니다. 즉 명의식당 약정 사실을 단순히 알고 있는 단순히 악이라는 거예요. 배신행위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의 선악에 따른 상관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선악은 명의식당 약정 사실을 아냐 모르느냐예요. 단순히 명의식당 약정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아니에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 의뢰에게 적극 나한테 팔아. 그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해야만이 그 특별한 사정에 해당돼서 정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즉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요 내용. 지문 자체가 이제 익숙치가 않아서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알고 있다면 단순히 악이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악이다. 단순히 알고 있는 거다. 악이다. 이와 비교되는 개념이 뭐다? 배신행위, 의뢰,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이 매매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무효계약에 따라 정명의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등기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다. 즉 소유자가 아니다. 자, 그거를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똑같은 이제 포맷에서 병, 그 다음에 을, 가, 신탁자, 계약 명의 신탁 이런 똑같은 포맷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지문은 똑같았어요. 질문은 다만 그 답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수탁자, 매수인. 이 상황에서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악이라면, 매독이 아들라면, 을은 X토지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 경우에는 약정 무효, 등기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릅니다. 일반 원칙을. 3번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선의였다면 딱 와야죠. 그 후 명의식당 약정을 알게 되었어도 을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계약 체결 당시에 몰랐다면 어떤 효과가 있어야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완전한. 설사 그 이후에 매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을이 취득한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즉 체결 당시에 선의이면 충분하지 그 후의 인식은 계약 및 등기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을이 수탁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매수자금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배웠습니다.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는 넘겨달라는 얘기를 못하지만 대신에 명의식당 약정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과 취득세, 취득비용 그것도 할 수 있다. 5번 X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을이 명의식탁 약정 외에 적법한 원인. 이게 뭐냐면 유효한 명의식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식탁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약정은 유효다. 그거와 연관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거는 명의식탁 약정이 유효냐 무효와 상관없이 다른 적법한 원인이에요. 명의식탁 약정과 상관없는 다른 적법한 원인이에요. 다시 갑 앞으로 신탁자 앞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다 해도 등기는 효력이 있다. 명의식탁 약정, 명의식탁 약정과 상관없이 다른 적법한 원인, 답을 줬잖아요. 적법한 원인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명의식탁 약정이 무효를 전제로 해서 대물변제라는 거예요. 대물변제. 아까 봤지 명의식탁 약정이 무효를 전제로 해서 수탁자, 신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을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수탁자가 나 돈 대신에 이거 줄게. 그게 대물변제거든요. 대물변제 약정이거든요. 그게 대물변제 약정을 명의식탁 약정 외에 적법한 원인으로 표현을 쓴 거예요. 좀 바꿔 쓴 겁니다. 이거 좀 근데 대신에 표현 자체가 혼동성 있지만 적법한 원인을 했잖아요. 답을 줬잖아요. 적법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서를 줬습니다. 대신에 원래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체결한 약정
그거거든요. 그걸 전제로 만든 거예요. 그게 대물변제 약정이죠. 그 적법한 원인은 결국은 대물변제 약정을 염두에 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래서 다음 자 27회 갑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소위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약정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약정했다. 그럼 수탁자지 이 사람. 수탁자고 갑이 신탁자예요. 병은 수탁자는 이 약정에 따라 이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이 사람이 그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누구 명의로 이차를 했다? 수탁자 명의로 했다는 거예요. 매각 대금을 안납한 후 자신의 명의, 수탁자인 병 명의로 등기를 받았다. 이게 뭐다? 계약 명의 신탁이다. 이걸 딱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경매에서도. 그러면 매도인 누구죠? 을 소유주니까 을 매도인. 그 다음에 수탁자 매수인. 그 다음 수탁자죠. 수탁자 병. 그 다음 신탁자 누구예요? 갑이에요. 이렇게 포맷을 해야 돼요. 약정이 있죠. 이렇게 그릴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답을 정확하게 맞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가 됐고요. 입찰이죠. 이건 낙찰 이렇게 쓰십시오. 매매가라고 낙찰이지만 이 실질의 성격은 매매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을 쓴 겁니다. 낙찰 경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 주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갑과 병의 관계는 명의신탁이 어떤 관계다? 계약 명의신탁이다. 자, 디귿법부터 보겠습니다. 갑은 병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 왜 이런 논리가 나오냐면 청구할 수 있다가 맞아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근데 두 번째가 이제 혼동스러워. 이것 때문에 이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배운 거예요. 계약명의 신탁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헷갈려요.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약속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병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우리가 계약명의 신탁을 보게 되면 매도인의 선악의 유무에 따라 등기 효력이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 수탁자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에 영향을 끼쳐요. 즉 매도인이 선이면 수탁자는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도인이 악이라면 수탁자는 등기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게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떤 유형에 해당된다? 계약 명의 신탁에 해당돼요. 그러면 앞서 배운 거에 따르면 이 내용이 맞겠죠. 지금 누가요? 매도인이 을이 알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은 매매계약, 통상의 일반적인 매매계약인데 지금 뭐예요? 경매예요. 통상의 매매계약이라면 을이 매수인과 만든 협상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경매 절차예요. 그 의미는 을이 통상의 매매처럼 나타나서 이거 얼마 살릴까 협상 과정이 없어요. 즉 통상의 매매와 달리 을의 의사가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이건 강제로 매각적 민사집행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매수인이 지금 낙찰자인데 이 매수인이 계속적으로 매수인이 지금 낙찰자인데 경매 집행부원이 파악할 수 없는 사정 그리고 고려할 수 없는 사정 즉 을의 매도인의 의사 유무에 따라서 이 사람이 등기를 취득하냐 아니냐는 경매 절차의 안정성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집행법원이 파악할 수 없는 그리고 이런 경매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 매도인의 의사에 따라서 경매 절차의 안정성에 해를 끼치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이런 경우 이 사람은 영향을 끼쳐서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제시켜야 하잖아요. 3자가 매도인이 알았다면 소유권을 몰랐다면 선임은 취득하고 알겠다면 취득 못하는 그 규정을 배제시켜야 돼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사조이혼 당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매도인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대방의 매도인이 아니는 겁니다. 그런 논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때문에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경매 절차에서는 이런 매도인의 의사 여부에 따라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요거를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여기서 말하는 소유자, 즉 매도인은 실명법 제4조 2항 단서 상대방의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요 부분이 정말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경매란 그 특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2016년 2015년 갑은 병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병의 X토지 친구 을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람이 신탁자고 이 사람이 수탁자구나. 그리고 신탁자가 소유자가 아니네요. 그러면 양자간 명의 신탁이 아니라는 걸 배워야겠죠.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었어요. 갑이 을에게 매수자금 제공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갑과의 약정대로 을은 명의신탁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람이 매수인이네. 수탁자가 매수인이 됐어요.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누구로? 수탁자인 을의 명의로 체결하고 등기도 수탁자인 을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다. 이게 뭐다? 계약명의 신탁이다. 그러면 딱 나와야죠. 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갑. 명의 수탁자, 매수인, 그리고 등기. 근데 모르는 선의. 그러면 이 사람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신에 매매대금을 제공했어요. 이걸 물어보겠다는 얘기겠죠. X의 토지 소유자는 병이다? 옳은 건 아니죠. 을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만약에 매도인이 악이라면 등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에는 병이 소유하겠죠. 이 지문이 맞으려면 매도인이 악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갑이 신탁자가 수탁자와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걸 전제로 대내적으로는 누가? 신탁자가. 그 얘기는 뭐예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것은 유효하다? 아니다. 포인트는 신탁자가 수탁자와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진다.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잖아요. 가진다는 것 전제는 뭐냐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한 약정은 뭐다? 무효이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한 약정은 유효이다. 그 포맷이에요. 이것은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새롭게 체결한 약정은 무효이다. 쉬운 지문 아닙니다. 그런 포맷을 읽으셔야 합니다. 3번 갑과 신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갑의 친구 정사에서 제3자네요. 근데 신탁자, 수탁자 그리고 제3자가 3명이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을이 다시 갑이 누가? 신탁자가 지정한 이게 핵심이에요. 정에게 을이 정에게 제3자에게 처분을 했어요. 보통의 경우는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뭐가요? 신탁자가 지정한 명의신탁자가 지정한 정의 이게 포인트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된 걸 보고 그 약정에 따라 정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그걸 묻는 겁니다.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런 경우는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된 걸 보고 그 약정에 기초한 등기 또한 효력이 없다. 4번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다? 아니다. 배우자만
만약 을이 갑의 배우자라면 유효할 수 있겠죠. 나쁜 목적이었으면.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효하다가 잘못된 겁니다. 5번 만약 을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누구에게? 명의신탁자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당사자는 지금 수탁자지만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누구한테? 수탁자, 매매계약 당사자인 수탁자인 신탁자에게 기소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는 어떤 유형? 계약명의 신탁이 아니라 3자 간의 등기명의 신탁이다. 5번이 맞는 말이죠. 이 내용이 괜찮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로써 부동산 실명법 열심히 달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 끝에 드리는 어떤 강의 방법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정석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 방법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뭐 있겠지만 제가 고민 끝에 그래도 가장 드릴 수 있는 이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키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열심히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